줄 몰랐네요. 일단은 앞서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지금 많이 떨리는데 그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리듬 오브 호프의 발표를 맡게 된 문혁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 리듬 오브 호프는 이제 촬영, 시나리오, 디자인, 편집, 작곡 총 5개 파트로 나뉘어져서 이제 대학생 미디어 봉사 동아리로 미디어 모금한 콘텐츠에 사용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봉사 동아리입니다. 주로 이제 올라가는 기부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해피빈이나 이제 카카오 가치가치 같은 곳이 있고, 저의 모금함의 주요 대상은 이제 취약계층입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모금한 콘텐츠에 사용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이제 좀 짧게 해서 모아봤던 것인데, 이제부터 저희는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저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고 혹은 절감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의도로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러한 목차를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문제의식부터 시작합니다. 복지 회색지대. 현재 사회에는 굉장히 이제 복지에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복지 현재 기관이 존재하고 그런 혜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확실하게 정의하기도, 혹은 복지의 혜택을 온전히 받고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복지 회색지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규명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의 주된 도움 대상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지 회색지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제도, 즉 이 지역을 돕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320명 중 오로지 9.4%만이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다 얘기했고, 이것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냐는 물으면은, 죄송합니다. 안 되는데. 네. 67%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리듬 오브 오픈은 이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복지 회색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모금함을 제시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모금함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금의 효율성이란 이제 저희가 정의하는 것으로 사례자에게 전달되는 금액, 즉 순 모금액을 이제 모금 총액과 비교하여 난 비율인데, 이를 모금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모금 총액은 높이고, 그리고 모금 사업 진행비는 낮춰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리듬 오브 오픈은 93%라는 높은 모금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이제 방금 보았던 수식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하는 모금 총액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드릴 텐데, 현재 리듬 오브 오픈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하반기 기준 누적 모금이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달성하였고, 작년 한 학기에만 2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작년 한 학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총 기부자 수 6만 5,319명을 이제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부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었다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자선단체죠. 구세군 같은 경우는 이제 40%가 감소하였는데, 그렇다면 저희 리듬은 어떨지 그를 알아보면은 저희 리듬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은 1억 8천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2억 원 이렇게 한 학기에 증가했는데, 이분이 가지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는 SK 소속 사회적 기업 연구 단체에서 발췌한 자료로서 저희는 이번에 여기서 대체 방안 비용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이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방안 비용이란 이제 기존의 대안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가치를 통해 이제 새로운 솔루션의 가격을 추정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구세군처럼 진행을 해서 이제 40%가 감소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총 모금한 누적액이 이제 4억 원인데 거기서 40%가 감소한다면 저희는 1억 6천만 원 손실을 보았을 테지만 저희는 이제 손실을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이라는 가치를 오히려 창출해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금 사업 재미를 저희가 어떻게 줄여느냐인데 리듬 오브 오프는 철저하게 이제 재능 기부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 비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절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동종 업계의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고자 하는 가격인 공급 의사 가격과 한번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제 대학생 프리랜서 마켓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외주를 맡겼을 때 드는 비용인 120만 원을 이제 추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총 만든 모금함 개수인 67개와 곱해서 총 8,040만 원을 저희가 콘텐츠 제작 비용에서 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리듬 오브 오프에서 사용되는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의 같은 경우는 저희 작곡 파트 부원들이 직접 작곡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돼서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라이선스를 제공한 사이트에서 한 곡당 49달러 한화 약 5만 5천 원을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작년에 작곡한 20곡과 5만 5천 원을 곱해서 110만 원, 즉 다 합쳐서 작년 한 해에만 콘텐츠 제작 비용에서만 8,150만 원을 절감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이제 두 가지 간의 이제 비율을 한번 보실 텐데 보편적으로 국내 모금 기관은 이제 모금액 대비 사업 진행비의 비율이 25%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협회 권고 기준 15%에 달하고 근데 놀랍게도 리듬 오브 오프는 그 두 가지 모두에도 보다도 훨씬 낮은 7%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보았던 대체 방안 비용 기준으로 똑같이 추정을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보편적인 이제 국내 모금 기관도 아닙니다. 권고 기준인 15%에 맞춰서 한다면은 4억 원과 15%에서 저희가 6천만 원을 사업 진행비로 사용을 했을 테지만 저희는 7%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800만 원, 즉 저희는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들로 인해서 저희는 93%라는 높은 모금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작년 한 해만 저희가 모금한 금액 4억 원과 절감한 금액 그리고 창출해낸 가치를 합쳐서 6억 7,350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비용 절감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향상에도 굉장히 신경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를 향상해야 저희 모금 총액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워크숍, 세미나,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부원들조차도 이제 포토샵 기술이나 편집 기술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림과 동시에 제작물의 퀄리티 강화에도 애를 쓰고 있고 또한 최근에 모금이나 기부기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빈곤 포르노 같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향하면서 모금 윤리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서 이제 두 번째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복지 회색지대에서 저희가 과연 어떤 문제를 인지하였고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드렸는지 한번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는데 이제 이름이 성준이라고 하고요. 물론 가명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시설에 맡겨진 형준이가 이제 자신의 이제 좀 마음의 아픔을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 리듬의 도움을 통해서 48회 심리 치료를 지원했고 이 덕분에 이제 지적 장애 2급과 ADHD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 회색지대로서 저희가 규명한 이유는 심리 지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체 장애 같은 부분보다 조금 각광을 덜 받고 동시에 지원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자립 부분입니다. 아버지이신 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수술을 받고 림프관을 섭입한 3살 연하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화물 운송업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화물 운송업에 필요한 영업용 번호판을 구하는 것을 지원해 드렸고 현재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적 자립 부분이 현행 복지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이 한 달에 얼마씩으로 기초수급비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으로서는 자신의 앞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즉 경제적 자립이 힘들다는 얘기죠. 계속 거기에 종속되어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 리듬은 이렇게 한 번의 큰 도움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병인데 희귀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원받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간병비 지원,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모금함을 이렇게 업로드함으로써 이 병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부원들의 이제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리듬이지만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기관에 대한 의존성인데 리듬이 현재 맡고 있는 모금함 사례는 모두 다 타 기관이 사전에 선별한 것들로 국한됩니다. 즉 저희가 모금함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고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죠. 이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보완하는 것에 더불어서 저희 리듬에 대한 이런 미래 발전 가능성으로 저는 리듬의 플랫폼화를 이제 제시하고 싶습니다. 리듬은 이제 2014년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소속 동아리에서 출범해서 NGO로도 출범을 하고 다음에 이제 여러 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로서 발전했는데 이 추세를 이어 나가서 인재풀을 넓히는 방법, 즉 일반인들도 저희 리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재능 기부의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발전을 하게 된다면 저희의 커진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타 기관에게서 받는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금함 대상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역할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자료들은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듬 오브 호프를 첫 동아리로서 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이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 리듬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도 물론 있지만 사회와 사람에게 주는 그런 발전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듬의 따뜻한 발걸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익히 너무나 유명한 단체여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익숙하신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희가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울링 때문에 그냥 그 마이크 없이 좀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도 높은 모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원래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촬영을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시나리오 디자인 사례라고 오로지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사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오히려 촬영을 가는 사례를 줄이고 아예 없애고 시나리오 디자인 사례를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더 많이 받아옴으로써 사례 숫자도 더 늘려서 애초에 모금함 개수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 리듬 부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촬영을 많이 원하시고 저희 리듬에 들어왔을 텐데도 이렇게 시나리오 디자인 사례를 많이 전달했는데도 묵묵히 해주시는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이 사람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구나 해서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저희가 이 음향 시스템 때문에 지금 혹시 나와서 질문을 하시면 좀 더 뻘쭘하시겠죠? 그냥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신 말씀. 네네네.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은 없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저희 운영비 자체가 대부분 그냥 부원들의 이제 소정의 회비만 걷습니다. 소정의 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기관과 연계는 솔직히 리듬 오브 호프가 NGO로서 출범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기관과 연계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다만 저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저희의 장비의 노후겠죠. 저희가 아무래도 뭔가 영리성을 바라고서 막 이렇게 막 회비도 크게 걷고 하지 않는 집단이라서 장비의 노후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방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와 같은 부분에서 저희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지원 받은 것을 토대로 저희는 그것으로 막 진짜 딴 데 안 쓰고 전부 다 이제 장비를 개선하고 그런 데다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사례자분에 대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분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전 되게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한 것은 지원을 하시면은 저희가 먼저 그 사례를 봅니다. 사례를 보고 난 다음에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죠. 전화 인터뷰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이분에게서 2차적인 서류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2차적인 서류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확실하게 현재 뭐 수혜 대상을 받고 있다 아니면은 복지 쪽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시다, 뭐 복지 회색지대에 있으시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때부터 도움을 드릴 건데 주된 쟁점은 그겁니다. 복지 회색지대처럼 자신의 앞에 큰 놓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나가 저는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물론 이제 문제가 큰 분을 해결해 드리는 것도 정말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느냐 같아요. 저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저희가 떠안고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 사례에 대한 심각성도 저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